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 가까이, 더 편하게, 그리고 더 따뜻한 내일을 채우자라는 주제로 사이즈 코리아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따뜻한 내일을 채워나가는 사이즈 코리아 성과 발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또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로 사이즈 코리아 성과 발표회에 함께한 지 한 3년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는 고령자를 위한, 작년에는 어린이, 또 올해는 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이렇게 성과 발표회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정말 모든 국민의 삶을 더욱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이즈 코리아의 노고가 정말 대단하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올해는요, 더 가까이, 더 편하게, 그리고 더 따뜻한 내일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늘 행사의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 내빈의 축사, 또 기념사진 촬영이 중간에 진행이 되겠고요. 또 2024년 휠체어 사용 척수장애인 대상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결과 발표, 또 데이터 활용 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더 가까이, 더 편하게, 더 따뜻한 내일을 채우는 사이즈 코리아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You feel the rush, you're in the flow. It's a way of life for you and I. So go out there and dream a better dream. You weren't born to be a satellite. So take flight. So take flight. So take flight. We will go where we wanna go. We take it high when they go low. It's the start of something new. Forever waits for me and you. We won't stop before we start. We come together when we're worlds apart. It's the start of something true. Forever waits for me and you. 네, 사이즈 코리아는 지난 1979년부터 5년에서 7년 주기로 인체치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인 인체 표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급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요. 공간을 설계하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하고 더 편안한 생활 환경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더 많은 사람들이 제약 없이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내일을 채우고 있는 사이즈 코리아에게 아낌없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께서는요,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카트리 시험연구원 이범천 부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엔젤 로보틱스 나동욱 부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재활공학연구소 박세훈 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용인시지회 권용선 지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어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전북특별자치도협회 재활지원센터 김준형 센터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건국대학교 박창규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인간공학회 박태준 부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스마트의료기기 산업진흥재단 허영 부이사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립회관 이세민 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박지영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조휘영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의과학대학교 함석찬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호명드리지 못한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두 큰 박수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님의 개회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김대자입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척수손상장애인의 인체치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립재활원 강훈규 원장님, 카트리 이범천 부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들과 근본 인체치수 조사 사업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사고 등 후천적 사유로 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과 제도는 아직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형 또는 무형의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장애인은 인체 특성이 비장애인과는 달라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된 제품과 시설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인체 데이터에 기반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제8차 인체치수조사의 대상으로 척수손상장애인을 선정하여 장애인의 인체치수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338명의 척수손상장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사 사업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장애인들의 안전키는 비장애인에 비해 8.4cm가 작고 상체 둘레는 크고 하체 둘레는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휠체어, 의류, 보조기기, 의료기기 등 설계 제작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 정류장, 승강기 등을 이용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조사된 장애인의 인체 데이터가 더 많은 제품과 시설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 추진될 제9차 인체지수 조사 사업에서는 조사 대상 장애인의 유형을 더욱 다양화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편리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이해하고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지향하는 첫그림을 내딛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협회 관련 산업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말씀해 주신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재활원장 강윤규입니다. 2025년 사이즈 코리아 2024년 사업이 되겠죠. 2024년 사이즈 코리아 사업 성과 발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이즈 코리아 사업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인체 치수 조화 사업에 헌신하여 귀중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 주신 연구진과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성과 발표에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기리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만큼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성과는 장애인의 생활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애인은 유형별 신체 특성이 다양하여 정확한 치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의 설계가 필수적이며 이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제품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장애인 인체 치수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더 정교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장애인이 필요를 반영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립재활원 역시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와 재활 돌봄 로봇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가 AI 기반 맞춤형 솔루션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더욱 정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기와 보조공학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가 산업계, 학계, 의료계, 공공 분야 등과 협력하여 더욱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인체 치수 조사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재활원 역시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성과 발표회가 장애인 인구 치수 연구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모든 연구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아쉽게도 자리에 참석해주시지 못하셨지만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입니다. 장애인의 날 주간에 열리는 사이즈 코리아 평가 발표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자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사업을 기반으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체치수 조사를 실시했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여서 그간의 노고에 장애인 당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2004년 설립되어 척수장애인들의 일상의 삶을 발전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전국에 15개 시도협회와 45개 지회와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7,000명 이상의 정회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척수장애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하지나 사지마비의 중증 장애를 가지게 된 중도 장애인들입니다. 건강하게 걸어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 준비되지 않는 지역사회 복귀, 가족의 부담, 사회의 차가운 시선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장애를 수용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었던 일상이 장애인이 된 후에 불편한 일상이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은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모든 것이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형성되었을 때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이 됩니다. 화장실의 크기, 손잡이의 위치, 스위치의 위치, 문폭, 침대 높이, 변기 높이 등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들은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유니버설 디자인과 베리어 프리 등 장애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이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코리아 사업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데이터가 없이는 그 변화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지속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척수 장애인의 신체 치수 측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하여 중도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에 발생되는 어려움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향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인체 표현 정보가 산업계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공공영역의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됨으로써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공공 및 개인 환경을 구현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도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오늘 행사의 공식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주최 주관하시는 주요 내빈 분들과 금일 발표자분들께서는요 무대 위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용인시 지회 권용선 지회장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전북특별자치도협회 재활지원센터 김준형 센터장님, 네, 이어서요 카트리 시험연구원의 이범천 부원장님,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엔젤로보틱스 나동욱 부대표님, 재활공학연구소 박세훈 소장님, 건국대학교 박창규 교수님, 한국스마트의료기기 산업진흥재단 허영 부이사장님, 대한인간공학회 박태준 부회장님, 원광대학교 박지영 교수님, 정립회관 이세민 관장님, 차의과학대학교 함석찬 교수님, 가천대학교 조휘영 교수님, 신라대학교 박광희 교수님, 마지막으로 테트라 인텔리전스 박용수 이사님까지 이상 16분의 내빈께서는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정된 자리로 도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무대 위에 계신 내빈분들께서는요, 보시면 정면에 카메라가 한 대 보이실 겁니다. 저 카메라를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만 가운데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포즈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어깨 높이로 오른손 통일하겠습니다. 오른손 올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빈분들께서는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성과 발표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더 편하게, 더 따뜻한 내일을 채워나가는 사이즈 코리아 성과 발표회 가장 중요한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2024년 휠체어 사용 척수장애인 대상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 결과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벌써 자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발표에는 카트리 시험연구원 고병욱 수석 연구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사업의 수행 보고를 드릴 카트리 시험연구원 사이즈 코리아 사업단의 고병욱입니다. 오늘 보고는 장애인 인체치수 조사 사업의 개요, 사업의 수행 내용, 주요 결과, 그리고 장애인 인체치수 조사 사업 이외에 수행된 고도화 과업들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사업은 2024년 4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간에 휠체어 사용 척수 손상 장애인 인체치수 조사와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대비 고도화 과업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인체치수 조사 사업의 주요 사업 수행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장애인 인체치수 조사 사업은 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접근권 보장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를 구성하며 관련 제품의 디자인과 제작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기초 데이터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수행은 장애인 측정 프로토콜 정립, 측정 요원 교육 및 모의 측정, 본 측정 시행, 수집 데이터 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인 만 20세에서 60세 이상의 남녀 휠체어 사용 척수 장애인을 대상으로 본 측정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인체치수 조사의 실효적 보급 및 활용을 위해 휠체어 사용 척수 손상 장애인이라는 특정 장애 유형을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인체 조사를 실시한 첫 번째 사이즈 코리아의 측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프로토콜 정립팀의 연구 및 협의와 산업계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위원회 토의를 통한 수요 대응과 실활용도의 검토를 완료한 후 피측정자인 휠체어 사용 척수 장애인의 안전 및 불안감을 감안한 측정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직접 측정 29개 항목으로 측정 항목이 결정되었습니다. 인체 측정, 특히 장애인 대상 인체 측정에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프로토콜 정립팀과 자문위원회 그리고 산업계 조사를 통한 6개군 45개 문항을 준비하여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측정자 모집, 측정 장소 선정, 본 측정 진행 등 측정 수행 전반에 걸쳐 장애인 인체 측정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과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곳의 척수 장애인 관련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인체치수 조사 수행을 위해 전국 3개 권역의 26개 장애인 관련 및 인체 측정 관련 장소에서 장애인 인체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등 전국의 각 권역에서 측정팀이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찾아가는 장애인 인체 측정 방법으로 측정을 진행한 사진 자료입니다. 2024년 8월 8일부터 3개월간 사이즈 코리아 장애인 측정팀의 측정 시행을 통해 본 사업의 측정 목표 인원인 300명을 초과하여 총 338명의 장애인 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측정을 통해 수집된 장애인 인체 치수 데이터와 심층 설문 응답 데이터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은 사이즈 코리아 사업을 통해 확보된 비장애인 데이터 중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8차 인체 치수 데이터의 선별 및 확보, 본 사업을 통해 수집된 장애인 인체 데이터의 검증과 정제, 데이터 오차 및 신뢰도 분석, 설문조사 결과 확보, 인체 치수 데이터의 치수 분석 및 비교 분석 등의 절차로 수행되었습니다. 2024년 사업을 통해 수집된 장애인 인체 치수 항목별 분석 및 비교 분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요 인체 치수 및 비만도 비교 분석, 그리고 장애 세부 유형과 활동 특성 등에 대한 설문 결과 분석 등이 데이터의 주요 분석 방안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의 연령별, 성별 치수 차이의 분석을 시행한 결과 앉은 넙다리 중간 둘레, 앉은 장단지 둘레, 앉은 엉덩이 너비와 같은 하지 부위의 치수 항목에서 비장애인과는 다르게 남녀 간 치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제품의 디자인, 설계, 제품 제작, 서비스 분야 등에서 비장애인과는 다른 치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7개의 주요 인체 치수 항목에 대해 8차 사이즈 코리아 비장애인 인체 치수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목, 허리, 배 부위 등에서 척수장애인의 치수가 비장애인에 비해 큰 경향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필수 데이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측정을 완료한 척수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만도 분석을 한 결과 장애인 남성이 비장애인 남성에 비해 비만도가 낮은 경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맞춤형 비만도 관리 및 운동 설계 등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수 장비나 보조기구의 개인 맞춤 제작 시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인체 치수 외에 장애인 상황에 따라 측정이 불가능한 치수 중 꼭 필요한 치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치수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인체 치수 항목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의 높이, 길이 등의 항목의 경우 상관관계가 높은 연관 항목을 통해서 치수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경향을 발견하였습니다. 척수 손상 부위에 따른 근력 비교 분석을 시행하여 팔, 다리, 몸통, 손의 일부 마비를 가져오는 C1에서 C8의 척수 부위에 손상을 입은 장애인의 근력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휠체어 및 보조기구 설계와 제작 시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접 측정된 항목별 치수 데이터와 설문조사 응답 데이터를 결합한 외출 가능 여부에 따른 인체 치수 변화 분석을 통해 외출 가능 그룹 장애인의 6개 항목 치수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쥐기 및 집기 근력도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장애인 접근권 향상 및 공간 디자인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층 설문조사 응답 자료로 휠체어 유형별, 사용 현황, 만족도, 불편사항 등의 분석을 실시하여 휠체어의 디자인, 정밀 설계, 그리고 정밀 제작에 활용될 기초 데이터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드린 주요 분석 자료와 함께 이후 공개될 장애인 인체 치수 사업의 각종 데이터와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보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 전략을 마련하였고 이를 사이즈 코리아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사업은 장애인 인체치수 조사 사업 이외에 2025년부터 시행될 제9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준비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인체치수 통계 데이터 진단 조사 결과의 대응을 위한 통계 처리 및 현장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인체치수 데이터의 신뢰성 고취를 이룰 수 있는 과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에 2년에 걸쳐 연구된
동적 인체 표면 형상 측정 프로토콜의 시범 운영을 통해 9개 동적 영역 3차원 측정 자세 및 16개 관절 가동 범위 항목의 시범 측정을 20에서 60대 연령 남녀 156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9차 조사부터 이 동적 인체 표면 형상 측정이 시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체 치수 측정 현장에서 실시간 유효성 검증을 통해 측정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된 데이터의 검색 및 기초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체 치수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완성하여 9차 조사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인체 치수 조사와 제9차 사업 대비 고도화 과업을 수행한 2024년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사업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과 어려움이 많으신 상황에서도 본 사업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해 주시고 측정에 참여해 주신 척수장애인 여러분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이즈코리아는 장애인을 포함한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체 치수 데이터 조사를 시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신 고병우 수석연구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데이터 활용 사례 발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즈코리아 휠체어 사용자 인체 치수 데이터 활용 사례 발표가 있겠는데요. 발표에는 신라대학교 박광애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즈코리아 휠체어 사용자 인체 치수 데이터 활용 사례 발표를 맡은 박광희입니다. 저는 장애인 의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오성 어페럴의 대표이고 현재 부산 신라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겸임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20년 전에 제6차 인체 치수 사업에서 처음으로 휠체어 사용자 인체 측정을 실시하였고 사이즈코리아 센터에는 이런 휠체어 사용자 인체 치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휠체어 사용자 인체 치수 데이터는 사실 사회적으로 많은 혁신을 불러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휠체어 사용자에게 적합한 사이즈 표준화가 가능해졌고 시설 설계, 휠체어 같은 하드웨어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들, 즉 방석, 의복 또는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제품 연구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이즈코리아는 또한 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건의 컨설팅 소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기업 컨설팅은 2024년도 이전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제6차 휠체어 사용자 인체 치수 중 20세에서 65세 성인 인체 치수를 토대로 해서 컨설팅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창원, 그다음 진해 이런 경남 일대에서 장애인 의복을 리폼 또는 맞춤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리폼하우스입니다. 이 기업의 애로사항은 휠체어 사용자 의복을 설계할 때 사이즈코리아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휠체어 사용자의 사이즈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또 이분들은 리폼을 해야 하니까 기성복 선자세 기성복을 휠체어 사용자에게 맞게 맞춤을 할 때 신체 부위별 의복 치수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고 이 회사는 아주 디테일한 인체 치수 활용 컨설팅이 필요했습니다. 선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변할 때 우리의 신체는 그림과 같이 체표 면적이나 체표 길이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 자세로 만들어진 기성복을 항상 앉은 자세로 착용을 해야 되는 휠체어 사용자가 착용할 때는 반드시 신체의 부위별 사이즈 부적합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외관상 심미성도 매우 저하됩니다. 저는 좀 더 시각적으로 이 회사에게 안전자세의 특성에 맞게 의복 설계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휠체어 사용자 인체 치수의 평균 치수를 분석해서 3D 아바타로 모델링 하였습니다. 휠체어 사용자 3D 모델에 실제로 선 자세 기준의 기성복 재킷을 착용시켜 보면 그림과 같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겠죠. 넙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재킷 길이는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것이 외관상 나쁠 뿐만 아니라 가끔씩은 휠체어 바퀴에 끼게 돼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에게 가능한 한 재킷이나 이런 상의를 설계할 때는 이 넙다리 위에 오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바지의 경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휠체어 사용자의 3D 아바타인데 선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이렇게 체형을 변화시키게 되면 제가 표기한 엉덩이 체표 길이가 바뀌는데 한 7에서 8cm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 바지를 착용하게 되면 뒤 미디 길이가 짧아져서 엉덩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턴적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제6차 휠체어 사용자 인체 치수도 사실은 누운 자세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치수를 가지고 패턴 설계를 할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패턴과 같이 바지 뒤 미디 길이를 상당히 많이 변형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이 회사에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이 회사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24년도 리폼 패션쇼를 개최할 수 있었고 저에게 의뢰했을 때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었지만 당당히 지역사회에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엔젤 로보틱스 기업입니다.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기업의 애로사항은 하지마비, 편마비자의 보행 훈련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품 설계에 필요한 그 사이즈를 정립할 것인가, 또 로봇이 밀착되는 그 신체 부위가 실제 사이즈 코리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체 치수 항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설계 치수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업체하고 대면 미팅을 통해서 개발 중인 로봇 제품의 밀착 부위를 파악한 다음에 사이즈 코리아에서 3차원 형상을 제공받아서 착용을 시켜보면서 사이즈 코리아 인체 항목 중 설계 치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한 12항목을 뽑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제품의 설계 치수의 레인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비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의 하지 인체 치수 데이터를 비교했는데요. 6차 휠체어 사용자 인체 치수를 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6차 비장애인 성인 인체 치수를 같이 함께 비교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하지 인체 치수 평균 비교에서 하비 마비자는 비장애인보다 넙다리 둘레가 약 13cm, 장단지 둘레가 약 6cm 정도 작았습니다. 따라서 하지 마비자 또는 반마비자를 위한 로봇 제품을 설계할 때 둘레 항목 설계 지수는 이런 사이즈가 조절될 수 있는 그런 레인지 범위를 상당히 넓혀야 할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한 로봇 훈련 제품은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그보다 조금 더 간편한 다른 모델인 엔젤슈트 H12 상반기에 출시될 것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 하티스트입니다. 2018년도 삼성물산은 사회공헌팀에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기성복 의류 브랜드 런칭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기성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이즈 체계이기 때문에 사이즈 체계에 대한 컨설팅 의뢰를 해왔습니다. 비장애인의 의복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가슴 둘레, 키, 엉덩이 둘레, 허리 둘레 이렇게 4항목을 주로 사용해서 기본 사이즈를 설정하게 되는데 휠체어 사용자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기 치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간편한 사이즈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상의는 가슴 둘레, 하의는 허리 둘레를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 체계를 정립하였고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사이즈들을 정립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2019년도 장애인날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은 하티스트라는 브랜드 기성복 명칭으로 런칭을 하였고 지금 현재까지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사이즈 코리아의 휠체어 사용자 인체 치수 데이터를 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성장하고 사회는 더욱 공평하고 건강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해 주신 박광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요. 표준 인체 치수 기반 대퇴 절단자용 첨단 의료 개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에는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박세훈 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활공학연구소 소장 박세훈입니다. 발표 내용은 표준 인체 치수 기반 대퇴 절단자용 첨단 의족 개발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연구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로서 첨단 재활보조기구 및 재활훈련기법 연구를 통해서 산재 노동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설립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1994년도에 저희 연구소가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올해로 30주년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주로 마비라든지 절단, 그런 이제 지체 장애인 위주로 장애인 보조기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을 실제 제품화하기 위한 시험 인증 센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8개 의지 보조기 센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산재 장애인들한테 즉시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여 년 동안 다양한 보조기기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상지절단자를 위한 첨단 건전전동 의수, 그리고 하지절단자를 위한 첨단 대퇴의지, 그리고 마비 환자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및 전동 휠체어를 개발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하지절단자용 첨단 대퇴의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지절단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4년도부터 장애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은 과거 10년 전에는 한 4만 명 정도에서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2023년 통계 자료를 보면은 한 2만 5천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절단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릎을 기준으로 어느 무릎 윗부분이 절단되었는지 아랫부분이 절단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무릎 윗부분이 절단되면은 대퇴 절단자, 그리고 아랫부분이 절단되면은 하퇴 절단자, 그리고 조금 세분화하면은 고관절, 그리고 발목 절단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하지 절단자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지 절단자용 재활 보조 장치를 이야기할 때는 대퇴 의족을 보통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퇴 의족은 크게 이제 소켓, 어댑터, 대퇴 의지, 그리고 발의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퇴 의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크게 3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합식이라는 타입으로 단순한 이동에 초점을 맞춰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자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고 가볍지만은 낙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낙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대퇴 환자분들한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세대 같은 유압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몸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유압식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세대 공합식 의족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전자제어형 유압식 대퇴 의지 같은 경우에는 외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소 4천만 원에서 비싼 것 같은 경우는 1억 5천까지 금액이 엄청난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퇴 의지의 낙상에 관련된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보행의 좀 부자연스러움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으로 면밀한 제어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한 제품을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재활공학연구소도 1998년도부터 1세대 공합식, 2세대 유압식, 그리고 최근에 3세대 전자제어형 유압식 의족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대퇴 의지에 대해서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보행은 크게 다리가 땅에 닿아 있는 입각기 그리고 다음 걸음 상태로 넘어가는 육각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입각기 상태에서 무릎을 한 0도에서 5도 또는 6도, 7도까지 적당하게 구부렸다가 그리고 몸체를 지지한 상태에서 쭉 펴주는 이런 모션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고성능이 좌우가 됩니다. 전자제형 유압식 대퇴 의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서라든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기능이 충분히 들어가가지고 안정된 보행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들더라 하더라도 절단자를 위해서는 남아 있는 건축적이요 정상인 쪽 다리하고 같은 높이의 무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길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팔자 사이즈 코리아의 무릎 높이의 측정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최소값이 356mm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만 되면은 100% 절단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퇴 의족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윗부분에 절단 부위에 착용할 수 있는 소켓 그리고 회전 어댑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전 어댑터는 일반적으로 다리를 앞쪽으로 내미는 기능 외에 우리 그 동양의 좌식 문화에 적합할 수 있도록 양반 다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회전 어댑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무릎의 역할을 하는 대퇴 의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길이 조절이 가능한 클램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발의 역할을 하는 발목 의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전 어댑터와 발목 의지 길이를 빼고 나면은 356mm에서 한 113mm 정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최소 243mm 이하가 되어야만이 모든 절단 장애인이 착용할 수 있는 의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1788만 원 저희 산재 수가를
통해 가지고 전자제형 유압 의지를 현재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라든지 유압 실린더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높이는 243mm보다 한 7mm 작은 236m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절단 장애인들한테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오른쪽 대퇴절단 환자분이고요. 사고 당하신 지는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지뿐 아니라 자갈밭이라든지 그리고 경사면 이런 데를 실제적으로 난간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의족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도 조절입니다. 걸어갈 때 좀 천천히 걸어가고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그리고 빠르게 걸어갈 때 이 의족이 얼마나 보행 속도에 맞춰서 잘 따라와 주는가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개발한 전자제어형 대퇴의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느린 걸음부터 빠른 걸음까지 충분히 자연스러운 보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계단 같은 것도 난간을 기대지 않고 혼자 스텝 오브 스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구현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보고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쪽 다리는 정상인데 반대쪽 다리에 의족을 차고 바지를 입으니까 이게 마치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모양이 너무 이상해서 입고 가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팔자 사이즈 코리아 장단지 둘레를 이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제품 자체를 확장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볼륨형 커버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사이즈부터 최대 사이즈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100% 저희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한 90% 정도 저희가 95%에서 5% 사이 그쪽 부분에 환자분들한테는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환자분들에 대한 그 요구 기능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무릎 말고도 이제 발에 대한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기능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개발한 그 대퇴의지 같은 경우에는 75mm 타입으로 일반적인 발의지를 사용했는데 조금 더 나은 소위 말하는 발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243mm도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타입의 로타리 타입의 유압식 대퇴의지를 개발했습니다. 비교표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가 일반 230mm, 250mm에 대해서 상당히 짧은 160mm입니다. 그래서 무게도 950mm로 아주 가볍고 길이도 아주 짧은 그런 유압식 대퇴의지를 현재 그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의족을 차시는 분들은 처음에 잘 걷지를 못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차고 계단도 내려오고 평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표준 인체 지수 기반 첨단 대퇴 의족 개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발표해 주신 박세훈 소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및 시니어 산업 활용 모델 발표가 있겠는데요. 발표에는 페트라 인텔리전스 박용수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이즈코리아 활용 모델 발굴 사업 소개드리려고 나온 페트라 인텔리전스의 박용수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관계로 오늘 발표를 최대한 이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드릴 그 활용 사업은 그 앞서 그 발표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국가기술표준원과 사이즈코리아 사업단에서 그동안의 측정 사업 그리고 그 다음에 측정에서 나온 그 통계 데이터들을 여러 산업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훌륭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이즈코리아의 피보팅, 그러니까 즉 좀 더 산업적인 활용을 넓히고자 하는 그러니까 고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뭔가의 사이즈코리아의 활용 모델이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그 발굴해보는 이제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페트라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의료기기 산업진흥재단 그리고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이렇게 이제 세 군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부터 착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있던 사이즈코리아의 데이터와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좀 더 넓은 산업으로 이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구글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LBS, 그러니까 위치 기반 서비스 생태계 산업 구조입니다. 구글이 90년대 말부터 이제 인공위성을 자체적으로 띄워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전 지구에 구글 어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죠. 요거는 실제로 하나의 이제 그 허들을 넘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허들이 위성의 가격이었습니다. 위성을 발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 가격이 90년대 말부터서 굉장히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구글이 그때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지금은 연간 한 500조 정도의 산업 생태계를 구글이 이끌고 있죠. 이거는 이제 자율 기반 그 생태계까지 더해지면 아마 1000조 이상으로 연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산업 생태계에 기반을 해서 저희는 이제 사이즈코리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인체 데이터가 이런 이제 새로운 데이터, 중심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여기서 과연 이걸 가지고 어떤 모델, 피저빌리티 테스트를 이제 이번 사업으로 하게 된 건데요. 인체 데이터, 그동안의 사이즈코리아 사업에서는 인체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측정한 다음에 그 표준을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대량 제품들, 제조업에 이제 공급하는 것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해오셨는데, 이제는 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개인이 각각 자기의 인체 데이터를 가지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굉장히 큰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그거는 아직 전 세계에서 그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시작한다면 글로벌 산업 생태계, 새로운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모델로 헬스케어 산업을 이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차원 형상 데이터를 가지고 AI 등의 분석, 이제 지금까지 측정 이외에 다른 어떤 분석하는 기술들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헬스케어에서 가장 쉬운 이제 근골격계 질환을 위한 자세나 이런 균형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거기에서부터 진단을 해주고 질병의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다음에 운동이나 식단이나 이런 서비스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본 사업의 피저빌리티를 보기 위해서 사이즈코리아의 5차와 8차, 재작년에는 그 8차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5차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시계열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자세와 균형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5차 데이터는 1,500명 정도를 했고요. 8차 데이터는 뭐 그 비슷한 숫자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부피 분석은 5차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아서 8차 데이터만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연령대별로 남성 그 신체 부위는 비만이, 복부와 가슴이
부피가 늘어나면서 비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여성도 마찬가지 비율을 보인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이 좀 더 비만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근감소가 이렇게 부피 변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좌우 부피 편차도 마찬가지로 특이점은 남성에서 30대가 좀 높다라는 게 이제 좀 특이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세 분석인데요. 여기에서는 시계열에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그 크로스로 나온 게 이제 5차 데이터고 위에 점으로 나온 게 이제 8차 데이터인데 남성의 경추 자세 즉 거북목이 눈에 띄게 굉장히 유의미하게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의 자세 밸런스가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독일에서도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독일에서도 이런 체형별 나이에 따른 이제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본 사업을 통해서 나온 연구를 가지고 국내에서도 보라매 병원에서 이런 정형외과 저널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이런 논문들을 3편을 출판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사이즈 코리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내세운 어떤 헬스케어 분석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요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 성남과 그다음에 부산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 스캐너 아까 밖에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스캐너를 가지고 개인분들한테 전부 다 이제 이런 자세와 균형을 분석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여기에 필요한 AI 기술이나 이제 이런 인프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향후 사업으로 기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박용수 이사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자, 이제 사이즈 코리아 전반적인 성과 발표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게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사업으로 더 따뜻한 내일을 채워가고 있는 사이즈 코리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